나 이거 그냥 자체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아, 또 울어, 또 울어. 왜 나한테 왜 이러냐고 왜? 당신 술 안 먹을 때 되고 당신한테 어찌게 해야 돼? 아니 술을 먹든 안 먹든 똑같아. 남편의 화난 목소리에 주눅이 든 엄마는 눈물만 흘렸다. 아, 그럼 병원에 가면 좋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될 거 아니야? 그래 간다고 병원 간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오늘은 왜 술 드셨어요? 아들이 맵국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소고기는 못 사고 돈도 없고 자기는 맨날 경림 나가서 돈 쓰고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고. 그게 아버지야? 이미 자살을 시도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깊다. 내가 이러고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술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요. 뱃속에 있을 때게 이 아빠 팼어요. 이게 또 신랑한테 맞은 거예요. 이건 달랐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남편의 폭력이 술을 부른 것이다.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커질수록 아이들은 TV 소리를 더 크게 틀었다. 화가 나면 남편은 살림살이를 부셨고 엄마에게도 주먹질을 일삼았다. 그때마다 하정 씨는 술로 고통을 달랬고 급기야 끊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왜 내 속이 답답하고 할 때에는 그게 좀 먹으면 이게 안정이 돼요. 음주 현장을 잡기 위해 집안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부부싸움 끝에 울음을 쏟아내던 하정 씨가 갑자기 자해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부엌으로 나와 안주도 없이 술을 마셨다. 그리곤 술병을 현관 앞 계단에, 그것도 다른 병에 술을 옮겨 담아 숨겼다. 빈 소주병은 집에서 좀 떨어진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렸다. 다 물이에요. 이건 저기 뭐야, 양파즙. 솔직한 얘기는 없어요. 내가 있으면 다 보여드릴게. 다 뒤져서. 술 사갖고 어떻게 감춰놓냐요. 나 여기다 넣는다. 이렇게 넣는다. 모르잖아요. 아, 삼촌 하나만 사다 줘. 위에 하나 줘. 하나 사갖고 여기다 채워. 돈 잘 빨리요. 내가 이거 하나 사갖고 와서 다 먹진 않아요. 조금만 먹을게. 하나 사러 주세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제가 나가서 먹고 올게. 딴 날은 안 해요. 근데 오늘 진짜 먹고 싶어요. 아이고, 오셨으니까. 가족들이 들어오자 태도가 돌변한다. 밥 먹었어? 남편은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술 마신 흔적부터 확인한다. 이럴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지옥이다. 며칠 후 일요일, 엄마는 혼자 청소 중이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지만 각자 방에서 제 할 일에 바쁘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어때요? 어머니 술 드셨을 때 기억이. 그냥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것만 봐서 그래도 좀 뭐 발현 같은 게 있었겠네요. 뭐. 그냥 다른 가족처럼 그냥 같이 있는 시간? 인정아, 오빠랑 같이 이거. 엄마의 입원을 논의하는 자리.
술차가 누워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응? 집에 앉아있으면은 네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숨이 막혀. 좀 얘기해 다. 없어? 별로 할 말 없어. 그냥 엄마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냥 들어가서 술을 끊고 오는 거밖에 없어. 좋게 하는데 그 3개월장이라는 빈자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나야 모르지. 아 그거는 아빠가 알아서 다 할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엄마의 생각은 중요치 않는 가족들. 그냥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오고. 전화해 병원에서 전화할 수 있으면. 알코올에 중독된 후 집안에서 그녀의 설 자리는 가. 사라져버렸다. 조심해라. 할 수 없어. 지네들이 원하는 건 가야죠. 근데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저기 있는 사람하고 안 변하면 나는 못 변해요.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따 두드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기가 없냐고요. 너 자꾸 나 자꾸 그냥 가는 거 기분 좋게 가 그냥. 간다고요. 내가 그러면 나 가만히 있어. 욕하지 말아요. 나는 그 마음이 있어 지금. 완전히 정신병자에 쳐놓는 거지. 자신 탓만하는 남편의 부하가 치밀었다. 빨리 들어와봐. 기사 들어와봐. 앉아. 그냥 갔다 오는 거 기분 좋게 갔다 와. 좀 뭘 사람은 그거 나쁜 데 아니잖아. 죽어도 같이 죽든지 누가 죽든 뭐 어쩌 죽든 건강 가서 나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다 할 테니까. 응? 응? 대답을 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또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요. 가면 되잖아. 어릴 적부터 각인된 부모에 대한 기억은 싸우는 모습뿐이다. 대학 진학까지 접게 만든 가정 환경. 고3인 딸은 착잡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다. 며칠 후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 혼자서는 두지를 못해 내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시겠어. 술 먹어. 나가면 술 먹으니까. 이 사람이 어깨 수술할 때도 병원에서 입원할 때도 술 먹었단 말이에요. 술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내용은 다 달라요. 잘 하다가도 뭔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술로 확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오래된 습관이란 말이죠. 그걸 바꿔 나가야 돼. 어떻게? 스트레스가 와도 술이 아니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그걸 풀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네. 그러면 술 안 마시게 되겠지. 정하정 씨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지방간이 시작됐다. 한번 쭉 내밀어 보시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우울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 방치하면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이 높다. 하지만 술에 빠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승질 안 내고 뭐 이렇게 저기 안 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술 먹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싫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 있는 네. 자신이 어때까지 내가 참은 게 참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진짜. 언제쯤 하정 씨는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을까? 지난 1월 어느 주말 저녁 모처럼 주부 4인방이 모였다. 옆에서 물고 있고 근데 나 진짜 이렇게 만나는 거 힘들다. 나오기 전에 남편한테 비위 맞춰야 되고 맞아. 애한테 정말 살갑게 대하다가 나오려는 순간 애한테 짜증내고 나오니까 사실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 한 몇 주 전부터 신랑들 약속 잡는다고 얘기해놓고 맞아. 한 달 전부터 모지했다. 다 해놓고 마시자. 다들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사느라 바빠 나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언니 가잖아. 자기는 밖에 나가서 성취감이라도 있지.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성취 신랑들? 남자들. 담배라도 피러가고 커피라도 마시라고 그 시간에 쉬고 직원들하고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냐고.
그 스트레스 어디다 풀 수도 없고 심지어 똥을 싸러 들어가도 애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을 아냐고 당신이. 모르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된 게 술이었다.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녁에 고요한 시간이 되면 저 혼자만의 시간이 되잖아요. 가끔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러면은 한 캔 정도? 이렇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폭과 환경의 폭이 좁아요. 다양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주부들은 두 번째 술자리로 향했다.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돌아온 건 허탈한 마음뿐이었다. 이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남편이 자신들의 고단한 마음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나랑 기분은 좋은데 아까처럼 뭔가 정리가 되진 않아요. 아쉽죠. 어릴 때는 어느 시간에 이렇게 밥빨리 지나갔지? 제작진은 주부들이 왜 술을 찾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좀 속상했던 것, 서운했던 것, 이렇게 아직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서로에게 앙금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글러 적고 그것을 주제로 대화를 하게 했다. 네. 슈퍼라든가 처제네 집에 갔다 올 때 한 30분 돼도 안 오는 거야 당신이. 약간 걱정스럽다가 나중에 뭐 신경이 나는 거야. 당신이 정해놓은 그 기과 시간에 내가 꼭 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내들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거지. 여자들은 제사가 있으면 그냥 모든 일정은 다 제끼고 와야 되는 거야. 남편은 자기 볼 업무 다 볼 거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러고 온단 말이야. 내가 집안의 엔진 노릇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일을 더 하고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일정 정도 당연하다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어. 낮에 나 혼자 냅두지 말라고. 진짜 어떨 때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집에서 이렇게 창문 열면은 한강 보이잖아. 그럼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막 눈물이 나와. 우리 문제는 일단 우리 가게 장사 잘 됐는데. 그게 몇 년인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냥 그 감정 거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화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0에서 6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어떨 때 아내가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는지 과연 알 수 있을까? 아내들은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면 혼자 삭히다가 골마 터지는 일이 다반사다. 부부들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르게 인식했다. 남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반면 아내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더 이해받기를 바랐다. 실험 결과 세 부부 모두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거의 알아맞히지 못했다. 남편께서는 부인이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알아보는데 부인은 다 좋은 감정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부인이 느낀 것과 남편이 생각하는 부인의 감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여자들은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면 다른 탈출구를 찾게 된다는 것이 보상 심리다. 공감받지 못할 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감정이 막 들 때는 뭐 술도 찾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때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술 마시잖아. 동나지만 우리 집에서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같은 거 한 잔씩 하고.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서와 감정들이 여성 음주를 촉발한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감에 대한 그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뭐 쇼핑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음주도 있겠고 또는 도박이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에 빠지는 그런 그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여성들의 음주 증가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는 보상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집단은 처녀 초파리들과 짝짓기를 성공시키고 다른 집단은 짝짓기를 거부당하게 한다. 두 집단 모두에 보통 먹이와 알코올이 15% 들어있는 먹이를 주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짝짓기에 실패한 초파리들은 자신의 몸무게 2배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했다. And the way the brain makes sure that this happens is by coupling these very important behaviors to something that is pleasurable. So for instance, eating, which is important for survival, is pleasurable, right? So does mating, so does drinking. So if an animal or a fly is rejected, neuropeptide F levels are low by drinking alcohol, which is a reward. Female flies are more sensitive to the effects of alcohol, so there is not only a difference in the way the brain responds, but also a difference in which alcohol is metabolized. And that is why alcohol is more toxic to females. 정하정 씨가 입원 중인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 입원 한 달째. 집에서와는 달리 우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규칙적인 생활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하루 일과 중 하나가 출입문을 바라보는 일이다. 몸이 회복되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것이다. 하지만 단주에 있어선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하다. 뛰쳐나가고 싶죠. 열릴 때. 못 나갔었는데.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저 문 열리면 쳐로 나가려고 그러는 문. 가족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날 오후 그리운 가족이 갑자기 병원을 찾아왔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야 이게 여자가 없으니까 집안에 아주 개빨이고 김치고 뭐고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아직 환자가 낫지도 않았는데 그럼 일을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가신 거에 불과하잖아요. 가서 며칠 만에 또 술 먹어버리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근데 자기가 뭐 의지에 달린 건데 의지에 달렸으면 그 전에 다 됐어야지 의지대로. 왜 안 됐대? 네, 힘들다 여기 앉아 힘들다고. 자 그건 증상이에요. 많은 환자들이 이래. 치료 나가서 할 때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교육이 없다는 거. 아빠가 좀 괜찮다 하면 3개월 뭐 끝까지 하겠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요, 그건 선택하십시오.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엄마는 치료 중단 위기를 맞았다. 남편분 입장에서는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 스트레스 이길 수 없으니까 환자가 치료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를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녀분들도 한 달 이상 있다 보니까 뭐 제대로 어머니가 그래도 과거에는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뭘 좀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공동우전 때문에 한 달쯤 됐을 때 퇴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들어가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술 먹고 잘 지냈어요. 그냥 2번 마셨어요. 퇴원 이틀 만에 다시 술을 입에 댔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안 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먹은 거 당신은. 갑자기 우울해져갖고요. 어느 부모가 애들 호주 파가라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후회 엄청 하고 있었어 어저께. 후회 진짜 거짓말이야. 못해 먹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뭘 사람 술 먹게끔 만들었냐고. 아내도 남편도 전혀 변한 게 없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술 한잔 먹으면 그걸 또 이땡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던지고 욕하고 그럼 내가 불안하잖아요. 자신의 의지가 약한 환자에게 가족의 무관심은 알코올 중독의 위험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엄마는 또다시 어두운 알코올의 덫에 갇혀버린 것이다. 경남 김해 한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썰렁하지요? 네. 예. 요즘에 뭐 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예. 네, 신랑이 애를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죄책감이 이제 막 들죠. 앞전에 그렇게 술 먹고 했던 게.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가 알코올로 일상의 탈출구를 삼았던 사람들이다. 미경 씨도 약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술을 끊을 수 없어 이곳까지 왔다. 까만 봉지만 보면 딸은 엄마 또 술 샀지 물었고 그때마다 오늘 한 번만 먹고 안 먹는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딸이 놀러간 사이 딸의 저금통을 털어 술을 마셨다.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헤매다 결국 병원에 실려왔다. 우리가 보통 그 술 먹었을 때 가장 그 안 좋았던 상황, 뭐 좀 괴로웠다든지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구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구토도 하지. 하시죠. 구토 노란물 놓을 때까지 구토. 노란물. 예. 그리고 또 다시 술 먹고. 여기 보시면 이 뚜껑을 열면 실제 술이에요, 술. 근데 술을 드실 때 원샷으로 술을 드시지 마시고요. 입에 조금씩 물면서 이게 술 맛이 이렇게 풍기는 그런 느낌을 갖고 보시면 돼요. 환자의 금주에 대한 의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경 씨가 술독에 빠진 것은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다. 4년 전 남편 직장을 따라 옮긴 곳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사흘이 멀다 하고 포금을 했다.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이 실험은 환자의 단주에 대한 의지를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여자 환자분 역겨운 느낌 들면은 술 별로 안 느낄 것 같죠? 술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멀어지게끔 돼야 되죠. 삶의 무게가 힘들어 술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지금 남은 건 후회뿐이다. 이 남편 하나. 알긴 알지. 눈치를 딱 채지 술 냄새거든. 뭘 하니까는 이혼까지 뭐 생각했다 이가 신랑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진짜 집안 식구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니까. 술이 내 육체를 완전히 막 깔아먹고 있구나 생각하고 막. 먹으면 토하고 예, 뭐 그런 증상이 일어나죠. 환각. 누가 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우기는 그런 증상이 나더라고요. 술을 끊었을 때 찾아오는 금단 증상들. 미경 씨는 아직도 금단의 터널 한가운데 있다. 그때 처음 입원했을 때 손이 많이 떨렸거든요. 그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지금은 좀 적게 싫지만 파도 중에서 가장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딸이다. 엄마. 그래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괜찮아? 니도 엄마는 항상 미안하고 그런데. 술만 안 먹으면 다 좋아. 술만 안 먹으면 다 좋아. 그래 엄마 이제 퇴원하면은 진짜 술 안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술을 먹는데도 나는 이게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 내 정신과 그러니까 마음, 내 자신을 일단 망가뜨렸다는 거, 내 육체를.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질환 입원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 알코올 중독 60만 명. 술을 마시면 여성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작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범한 주부 4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음주 체험을 실험했다.
미리 준비된 장소에서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직장 생활도 하지만 주부 역할도 너무 잘하고 싶거든. 남자들은 일을 못해. 티도 안 나는 일을 하는 거야. 애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약간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다 공격받기 좋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다. 술자리가 시작된 지 2시간. 과연 술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20%는 위에서 위벽을 통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고 80%는 잠시 후 소장에서 흡수된다. 나머지는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서 독성 물질이 걸러지고 산화된다. 주부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봤다. 비슷한 음주량에도 개인에 따라 혈중 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0.03%이면 감정의 변화와 함께 판단력이 흐려지고 0.05%는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면서 다리가 풀린다. 0.1%에서는 몸의 균형을 완전히 잃게 되고 0.5%에 이르면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 정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술에 대한 자제 능력이 발휘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날 새벽 4시까지 술자리는 계속됐고 평소보다 2~3배에 가까운 양을 마셨다. 계속 마시고는 싶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뇌를 지배한다는 말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뇌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저는 마시겠습니다.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오른발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면 돼요. 나 웬일이야. 결국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왜 빨리 취하는 것일까? 지방이 적고 수분이 많은 남성은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이루어져 신체에 퍼져나가는 양이 적다. 반면에 여성은 지방이 많고 수분이 적어 분해 속도가 느리고 신체에 흡수되는 양이 많다. 비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술에 2배 정도 약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문제성 알코올이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만 깔때기 효과라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빠른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남성에 비해서 보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은 뇌에서 알코올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특히 여성 유방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에서는 지방간과 간암을, 대장에서는 대장암과 직장암을, 그리고 생식기에선 난소암과 생리불순을 초래한다. 무려 60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서울에 있는 한 여성 전문 병원. 산모들이 태어날 아기의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 산모 또한 임신인지 모르고 술을 마신 것이 걱정이 돼 병원을 찾았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술 드시고 되게 걱정 많이 하셨었죠. 술은 이제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신 대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신 대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임신 중에 술을 마셨다면 아기는 기형의 위험과 알코올에 익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현재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알아내는 방법은 신생아의 태변을 이용해서 알코올 대사 물질이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것뿐이다. 그만큼 한 방울의 술도 태아의 성장에는 치명적이다.
엄마가 술 한 잔 마시면 애기도 술 한 잔 마시는 꼴로 이렇게 태반을 통해서 애기한테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엄마도 이렇게 그 술에 어떤 그 중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기도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어떤 발육 과정에서 신경 분할하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면은 그렇게 빠르게 분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한 복지시설. 63명 중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처음 조사된 것은 지난 2010년. 지적 장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직접 검사해봤다. 아이들은 외모부터 달랐다. 괜찮고 각도가 살아있어서 그래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아이들은 정상인과 비교해 몸 전체에 그 특징이 드러났다. 정상 아이보다 눈과 눈구멍이 작아지고 들창코를 가지며 인중이 흐리고 윗입술이 얇다. 머리가 작은 소두증 또한 특징이고 이외에도 정신지체를 일으킨다. 키와 몸무게가 작고 지능이 낮고 특징적인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술을 먹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삐뽀 삐뽀 네. 네. 오 좋았어. 근데 좀만 힘주자.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뇌의 기능이 저하돼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퇴보하게 된다. 꼬불꼬불. 자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 보고서 하자. 또래에 비해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그려볼까? 엄마의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렸다. 내가 마신 술이 내 아이를 망가뜨린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지능저 내지는 이제 뭐 정신박약과 관련해서 알려진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알코올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드시 계획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계획 임신을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지난 2월 말 태어난 지 나흘째 되는 미경 씨를 만났다. 딸내미 엄마한테 와가 먹어. 이제 엄마 술 안 먹으니까 어때? 좋지. 좋지. 그럼 나쁘나? 그럼 술만 안 먹으면 엄마 뭐 나무랄 거 없나? 응. 오빠 뭐라? 술을 마실 때마다 죄책감에 힘들어했던 미경 씨가 지금 무엇보다 기쁜 것은 딸이 웃음을 되찾은 것이다. 소주를 이제 자기한테 배웠지. 나는 술도 그때 못 먹었는데 진짜 술은 안 먹고 싶다. 확실하지? 응. 그리고 그렇다고 또 내보고 또 안주빨 막 세운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내 죽을 때까지 있다. 나는 절대 안 먹는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도 말도 잘 못하고 그래 놓으니까 속에 담아 있어 놓으니까 속병도 많이 생기시기라. 뭐 여자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딸하고 신랑하고 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첫날 밤도 너무 막 같이 자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치우고 나니까 이제 좀 평화롭고 집이 평온하고 아늑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요. 야, 비비가. 아이고 안다 얘 안다. 무뚝뚝한 남편도 달라졌다. 밥 잘 됐네. 지금은 웃으니까 좋아요? 나라가 그거지요. 너무 좋지. 짠. 소박한 밥상이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그것이 행복이다. 병원에서 단주 의지를 확인하러 나왔다. 선생님 성격 바뀌었다네. 성격이 확 바뀌더라고. 그래갖고 참 그게 일단 사람이 밝으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건강한 여성으로 살으려고 그러려면 남편의 도움이 앞으로가 진짜 더 잘해주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거 한번 써봐요. 여기는 남편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알코올 치료의 관건이다. 당신이 술을 먹었을 땐 진짜 미웠고
헤어지려고도 했는데 지금은 대원을 하고 나니 말은 다 못해도 고맙고 너무 좋아. 앞으로 이 가정을 열심히 행복하고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보자. 사랑해, 신랑이. 네, 아유 너무 좋다. 네. 미경 씨는 다시 엄마로 돌아왔다.